네, 안녕하세요. 선택된 자연, 생물학이 사랑한 모델 생물 이야기의 저자 김희재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생물학자가 한 명 있어요. 가슴에 품고 사는 모토 중에 유행하는 과학을 하지 말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말을 한 분이 이제 막스 델브릭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막스 델브릭하고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파리를 시작했었던 실험실의 교수님 이름이 윤홍젠인데 그분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였어요. 저의 사부의 사부죠. 뭐 만나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막스 델브룩이라는 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래는 양자역학, 코펜하겐 그룹에서의 양자역학 그런 닐스 보어의 친구였어요. 이미 델브룩은 양자역학계에서도 물리학자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리학을 완전히 잡아먹었었던 양자역학계의 라이징 스타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생물학으로 옮겨요. 그 이유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델브릭뿐만이 아니라 많은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생물학으로 넘어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핵폭탄을 만드는데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여했었다는 거. 두 번째는 이 막스 델브릭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과학적 질문, 그러면 생물학의 퀀텀이 무엇인지를 찾고 싶었던 꿈이 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해요. 회고록에서. 이 사람들이 생물학을 처음 맞닥뜨린 거죠. 물리학만 하다가. 이론 물리학자였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미국에 넘어와서 사람들한테 막 이거 물어보고 다니니까 토머스 헌트 모건이라는 애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애가 쟤한테 가봐. 그러니까 토머스 헌트 모건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초파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한 1년 동안 초파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초파리를 하려면 인내심도 있고 끈기도 있고 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현미경 보면서 붓하고 이런 걸로 계속 초파리 소팅을 해야 되거든요. 물리학에서 넘어온 이게 굉장히 귀족 같은 아저씨는 못하는 거죠. 모건 실험실에 6개월인가 있었나? 그게 도망가요. 야, 나는 또 생물학에서 어떤 양자를 찾으려면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살바도 루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박테리아, 그러니까 대장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장균은 초파리보다는 간단하잖아요. 단세포 생물이고 원핵 생물이고 증식도 빠르고 내가 생물학에서 양자를 찾았다. 그래서 대장균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생물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면 물리학의 양자역학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생물학에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델브릭이 이제 여러 연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델브릭이 그러다가 이제 박테리오파지라고 해서 이제 대장균에 감염하는 바이러스 연구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이러스가 굉장히 작으니까 양자 같은 어떤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델브릭은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과학자로서 나중에 노벨상을 타기도 하지만 과학자로서 그렇게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룹 리더로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델브릭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콜스프링 하버라는데 거기 근처에 가가지고 젊은 생물학자들 그리고 젊은 물리학자들 중에 이제 생물학으로 넘어온 사람들 다 조합을 해서 파지 그룹이라는 걸 만듭니다. 파지 그룹. 그러니까 박테리오 파지를 연구하는 어떤 그룹을 만드는데 분자 생물학의 시초를 잃은 그룹들을 만들어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태동시키는 젊은 과학자들이 거기 다 속해 있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델브릭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던 빛을 연구하려고 곰팡이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옮겨가는데 곰팡이 연구에서 완전 실패해버려요. 델브릭이 주는 교훈 같은 건 그런 거예요. 자기 자체는 과학자로서 뭐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뭐 다윈이나 어떤 맨델 같은 위대한 발견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는 걸 알고 과학을 한다는 것 자체, 거기에서 어떤 느끼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후학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유행하는 과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델브릭이 한 이유가 이렇게 유행만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네가 과학자로서 발견하고 싶은 진리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델브릭이라는 사람이 모델 생물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제자를 몇 명 이제 거두게 됩니다. 많이 거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시모 벤저라는 사람이에요.
시모 벤저가 초파리라는 모델 생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과 넘어가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델브릭 밑에서 시모 벤저는 원래 박테리오 파지를 연구했습니다. T4 박테리오 파지의 DNA 염기 서열들을 연구하고 어느 위치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이미 벤저는 델브릭 실험실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어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셀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논문을 뭐 수십 편을 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로 이미 30대 초반에 일가를 이룬 정도의 그런 과학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시모 벤저가 계속 논문을 기계처럼 뽑아내고 하니까 어느 날 그 곰팡이를 열심히 연구하면서 맨날 실패를 하던 델브릭이 자기 제자가 이제 논문을 보낸 거예요. 논문 좀 읽어주십시오 선생님 이러고. 그 델브릭이 그 벤저의 부인한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도로시, 그 벤저가 일 좀 그만하게 하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만 좀 이렇게 그만 논문을 쓰라고 하라는 배후에는 벤저가 쓰던 논문이 다 거기서 거기, 그러니까 물론 훌륭한 논문인데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논문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스승인 델브릭이 보기에는 그거는 생물학적인 어떤 중요한 질문은 네가 이미 다 풀었는데 거기 매달리고 있는 거는 좀 생물학자로서 너의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걸 돌려서 우회적으로 와이프한테 표현을 한 거죠. 그 편지를 받은 벤저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하던 박테리오파지 연구를 때려치고 자기는 유전자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생물들을 뭐 이렇게 막 다 두루두루 섭렵을 하다가 결국에는 초파리에 안착을 하게 돼요. 아마도 이유는 당시 초파리의 여러 돌연변이 개대라든가 이런 유전자 조작이 되게 잘 돼 있었고, 초파리는 실제로 동물이고 행동도 다양한 행동 레파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벤저가 실험실을 차리고 초파리를 가지고 행동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행동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저희 스승님이 거기에 포스닥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실험실에 그 스승이 만든 실험실에 제가 가서 행동 연구 시작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벤저는 저의 스승의 스승인 거죠. 그래서 그 벤저가 거기서 초파리를 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24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의 생체 주기가 거의 24시간 주기로 일어나는데 그 초파리도 24시간 주기로 살거든요. 왜냐면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생물들이 햇빛을 마주하고 살게 되면 24시간 주기의 리듬을 갖게 됩니다. 그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코노프카라는 자신의 대학원생과 함께 돌연변이를 스크리닝하기 시작하죠. 한 3, 4년에서 5년이 넘어서 피리어드라는 그 돌연변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유전자를 발견하고 나서 생체 시계 연구가 초파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타임리스라든가 클락, 사이클 뭐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견이 되면서 초파리 행동과 유전자를 연결하는 연구의 시작점을 알리고, 그 다음에 초파리 구의 행동이라든가 초파리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내에 지금 아마 절판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초파리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벤저의 일대기를 다룬 책의 제목이 Time, Love, Memory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그 책을 읽고 미국에 나갈 때 초파리로 진로를 바꾸게 됐으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모델 생물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모델 생물을 바꾸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풀고 싶은 생물학적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벤저는 어떻게 보면 그 유전자라는 게 무엇인지 연구를 열심히 박테리오파지로 하다가 그 유전자를 넘어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이 유전자가 과연 우리의 행동도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는가. 그래서 벤저는 결국에는 초파리라는 전혀 겪어보지도 못한 생물로 분야를 바꿔서 그 초파리를 행동 유전학, 그러니까 Behavioral Genetics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벤저가 만든 행동 유전학이 결국엔 지금 자넬리아 리서치 센터라는 그 HHM에서 만든 그 커다란 연구실의 신경회로 연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뇌와 행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디딤돌을 놓게 되죠. 그래서 막스 델브릭이 놓았던 아주 작은 하나의 돌, 델브릭이 물리학에서 생물학으로 넘어왔고
생물학에서 여러 모델 생물을 꺼리낌 없이 돌아다녔던 어떤 그 삶의 궤적이 제자인 시모 벤저에게까지 전해져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된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 생물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연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이게 시모 벤저라는 사람과 막스 델브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모델 생물들을 찾아 생물학의 질문들을 찾아 나갔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김우지였습니다.